그러면은 지금 두 개의 발표 주제인데요. 우리 세션에 80년 봄 총학생의 재건과 민족민주화 대성의 재평가. 이건 아까 그 플로어의 종합 토론에서 우리 나이갑 전 기록관장님께서 5.18의 시발점을 이제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그 좀 제안도 해주셨고, 이제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제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용호입니다. 80년 5월 18일 오전 10시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전남대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 왜 18일 전국의 다른 대학교에서는 시위가 안 일어났는가? 또 조선대 앞에서는 또 학생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 기록을 찾아보면 전북대에서 5월 18일 오전에 학생들이 시위를 했어요. 모여가지고, 그리고 전주 시가지로 시위를 했는데, 거기에서 경찰들과 충돌하면서 바로 시위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고 끝났죠. 그래서 전남대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약간씩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71년, 72년 이때 조금씩 학생운동이 조직적인 틀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나눠드린 50쪽 6행에 추가되는 부분, 그 민청학령 사건의 배경이 되는 민족사회연구회, 전남대 최초 사회과학 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사회연구회가 1971년 5월 창립이 됩니다. 이때 민족사회연구회는 정상용, 김정길 2학년, 조천준이 중심이 돼서 만들고, 그 후에 박영선, 문덕희, 김창남 등이 입회하는데, 당시 사회과학 서클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자마자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게 돼서 1972년에 명칭을 교양독서회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교양독서회 회원들과, 그리고 교양독서회 회원은 아닌데 고재득, 송정민, 김진 등 학생들이 교련 반대 투쟁을 주도하여서 33명이 당시 제적되고 무기징역 조치를 당합니다. 당시 제적된 정상용, 무기징역을 당한 이양현이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73년에 유남봉이 교양독서에 입대하게 되는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1974년 민청학령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제 서울과 광주, 경상북도 이렇게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 5.18 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던 정상용, 그리고 기획위원이었던 이양현, 이 두 분이 74년 전남대 민청학년에 포함이 안 돼요. 그것은 왜 그 두 분이 그때 당시에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장과 운영위원회 사이에 또 수평적으로 선을 그은 서클연합회를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980년 총학생회가 출범한 이후에 총학생회의 활동을 이렇게 끌고 나갈 때, 박관영 회장이 주도해 나갈 때 그 총학생회를 지원하고 자문해주는 구조로서 복적성 협의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서클 연합회에는 당시에 사회과학 이념 서클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해 있었기 때문에 서클 연합회가 총학생회를, 전남대 총학생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의원 총회라고 있는데, 대의원 총회는 각과 대의원 대표들이 모여서 구성한 대의원 총회인데, 당시 대의원 총회 의장이 추북일 씨였습니다. 추북일, 신방과 3학년. 5월 8일 최초 대성회, 5월 8일 성회, 의대 학생회가 주도해서 의대에서 먼저 걸기대회를 갖고, 그리고 스쿨버스로 타고 본부로 들어와서 본부 강당에서 다시 본부 학생들과 합의해서 다시 걸기대회를 한 후 가도로 나가려고 이렇게 나가 경찰들과 대치했던 그것이 양경태 기자에게 찍힌 사진이죠. 그래서 5월 8일부터 14일까지 민족민주화 성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은 빠지고
그래서 5월 8일은 의대, 5월 9일은 법대, 5월 10일 농대, 5월 14일 상대. 그리고 5월 14일 날 원래는 교내 집회입니다. 교내 집회인데 5월 14일 날 공대, 사대, 자연대 세 개의 대학이 동시에 성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경찰들과 이렇게 그 상당한 그 투쟁이 생기면서 이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몇천 명의 학생이 가도로 뛰쳐나가 도청 앞 집결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소식을 접한 총학생회가 바로 긴급 비상총학생 총회를 소집해서 가두시에 합류하기로 해서 이제 총학이 도청의 수동 광장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고 그 합의해서 경찰들이 특별히 제지하지 않기로 이제 이렇게 돼서 5월 14일은 약간의 경찰들과 말하자면 갈등이 터지는데 몇 군데서 5월 15, 16일은 전혀 문제 없이 경찰들이 보호하는 형태로 이틀간은 민족민주대성회가 도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이제 그 성회는 전남대 총학과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 이제 이들이 주도가 되고 이제 그때 교대도 직접 선거로 총학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성인 경상대라든지 직접 선거로 총학 학생회를 구성한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박관현 총회장님은 5월 18일 날 그 시위로 피신하면서 광주를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5월 항쟁에는 참여하지 못했고 이제 그 이후 82년 체포돼서 교도 단식 투쟁하다가 돌아가시게 되고 해야 될 일을 잠시 방기하면서 중요한 발표 내용을 들었습니다. 네, 여기 사실은 제가 저희 앞 세션을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개인들의 삶들을 어떻게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보느냐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제가 직접 경험하고 같이 했던 분들의 그것을 어떻게 맥락화하는 것인지 굉장히 어렵구나. 저는 개인적인 메모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아마 이제 전용호 선생님의 우리 5.18의 가장 기본 역사서라고 하는 우리가 너머로 되게 약해서 말하는데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그 책을 준비하고 또 집요하게 그거 이제 책 출간하고 황석영 선생님의 이제 그 어떤 명망성의 그 외필을 쓰고 나오긴 했지만 그 2017년에 그게 이제 또 재판이 나올 때도 정말 집요하게 잘못된 부분 바로잡고 하고 아마 그런 집요함을 가지고 이 글을 정리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방금 발표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5.18의 가장 핵심적 키워드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전국 그 당시에 100만 학도를 대상으로 이미 그 당시에 전국 단위 학생회 조직에서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그 다음날 모든 대학이 오전 10시에 집합하기로 된 게 전국 단위의 약속이었고 5.18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전북대에도 모였고 서울의 일부 대학에도 학생들이 모였지만은 그게 시위로 연결되지 못했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5.18에 대한 용부의 출발점은 왜 전남대에서만 그 약속이 지켜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멤버 그룹들이 똑같은 상태에서 이제 70년대 후반에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또 그 후반에 또 그 맥을 잇는 그래서 결국은 60년대 학생운동 세력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적어도 2000년까지 약 40년 동안 그 학생운동의 맥을 이어오고 그들이 시민운동, 그들이 오울운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에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 그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신뢰, 상호작용의 축적, 그다음에 그것이 집약된 교육집회 사건,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전남대에서 이제 어떤 그 학생회 활동, 그러니까 교육집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복학생이 많았고 그 복학생이 많은 것들이 결국은 훈련을 시켰던 정치훈련이 가장 뛰어난 1980년에 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게 5.18의 원동력이고 그게 결국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5.18의 두 번째 본질은 죽음이죠.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특히 이 5.18의 죽음은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죽음, 동학의 죽음이라든가 한말 의병의 죽음이라든가 4.3의 죽음과 전혀 다른 패턴을 걷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중요한 것들을 역시 그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뭔가 뭐 기존에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주제다, 인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거를 해주셔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나 또 앞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께서는 뭐 5.18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박관은 열사에 대해서 너무도 섬세하니 깊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리더격이 많으셔요. 그런데 저는 관찰자 입장에서 그냥 군중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록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컨대 조금 전에 그 내용에서도 박관은 열사가 도청 앞으로 가자 이렇게 그 5월 14일 날 학생들에게 했다는데 제 자료에는 도청 앞으로 가자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어디로? 신역 앞으로 나옵니다. 서로 이런 내용들이 대치돼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 이재희 연구위원으로 연구위원께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비상기획실 그 총학생회에서 비상기획실 역할을 해주신 분인데 경찰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방송 기자들은 직접 도청이 분수대에 올라가서 녹음기 들이대고 그 내용을 전부 녹취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 신문은 주 1회입니다. 주 1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기사만 써요. 그리고 영자 신문은 월 1회. 월 1회니까 역시 그 중에서도 최고 중요한 것만 썼겠죠. 잡다한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학교방송국이었어요. 심지어 조금 전에 비상총회가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까지도 학교방송국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한 1학년 때 이제 1학년 3월 4월에 뽑아 가지고 한 1년간을 수습이거든요. 제 이름으로 기사를 못 내요. 그리고 나서 동절기 12월 달에 기성 방송국에 가서 7일에서 10일 정도 직접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2학년 때 뭐 조규백 기자입니다. 그렇게 내놓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심종섭이 송재용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1학년이었거든요.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만큼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기사들 중에 제 필체인데 전부 제 필체예요. 그런데 송재용 기자 또 심종섭 기자 이렇게 써준 거예요. 왜냐? 전부 제 이름으로 도배를 하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습 국원인데 그 친구들 이름을 좀 빌려서 이제 써주기도 했고요. 트럭이 3대, 찝차가 5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한 내용이 16일 12시 30분에 저희가 녹음기 갖고 와서 수의실 그 경비하신 분들한테 직접 취재한 내용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거든요. 이 역시도 18일이 아니라 이미 15일에 자정에 본인들이 지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고 물어봤더니 이미 군 작전이 있더라. 군사 작전이 있었더라. 그런 문서가 발견됐다. 역시 이재희 연구위원께서 저한테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3시나 3시 반에 신명이 집합해가지고 거기서 농성하다가 다시 6시에 돼서 구원을 바랍니다. 이제는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세를 거르칠 수 없어 다 같이 동참하자고 했는 데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1시 40분에 전화가 이게 저 훈련 기간이니까 네. 들어갈란다 이것이. 몇 명은 대장인가 그 사람 여기서 내려갖고 네, 어디로 갔어요? 내려갖고 이제 말하고 막 무죄. 79페이지요. 박관은 총학생회장 어록 중에 그 조금 전에 들불 야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그 수님이 이야기 나오면서 4월 8일 날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월 급여를 45,000원 받았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발표하실 때 시급 120원인가 계산해 보니까 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아하, 한 14시간씩은 하루에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계산하니까 45,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역으로 박관현 열사도 그렇고 광주는 또
대한민국에 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80년 6월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이렇게 5.18이 진상규명에 점점 접근해 갈 수 있는 힘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80년만 자꾸 조명해서 그걸 더 빛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박관현 열사 이후에 바로 며칠 뒤에 김의기 열사의 분신이 있었고 전국에서 수많은 뭐 열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또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근대사 전체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체는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하고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박관현 열사 40주기를 맞아서 좀 깊이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토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전용호 선생님 조금 전에 그 학생운동사를 다시 한번 쭉 살펴주셔서 그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5월 18일부터 그다음에 정확하게는 시민학생수습대책위원회가 출발해서 5월 27일까지에 해당하는 도청 내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배후로서 이 사건을 촉발시킨 학원 내란이 있다. 그러니까 전남대를 비롯한 우리 호남권의 대학들, 그다음에 수도권에 비록 회부는 했지만 이 학원 내란이 하나의 또 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세력들을 뒤에서 조정했다고 보는 소위 DJ를 중심으로 한 제야의 내란, 김대중 내란 사건이죠. 이 큰 세 축으로 해놓고 5.18 전체를 내란으로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계가 참 애매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법적생 정동련이라고 동교동에서 그 서명했던 정동련 이사장께서 결국은 수계의 누명을 쓰게 되지 않았는가. 그랬을 때 그동안은 전남대 학생운동이나 이 지역의 학생운동이 5.18 내에서 전사에 해당하는 인식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학원 내란에 대한 좀 더 학술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와 연계해서 78년에 있었던 교육집회 사건 같은 경우도 다시 조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CUB 전남대 방송 CUB에서는 기사를 매우 많이 썼어요. 보니까 많이 썼는데 이걸 검열을 받지 아니하고 내보냈는가 아니면 검열 과정을 통과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검열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다음 방송국 또 방송국 그대로 자존감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국원들 위에가 이제 석사 박사급의 전임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주간 교수님이라 해서 우리 학생들을 총 책임을 지는. 그러면 79년도 저희들이 이제 방송 원고를 보면은 학생 실무장, 3학년이 학생 실무장, 그다음에 전임 선생님, 석 박사급, 그다음에 교수님, 이 사인이 다 들어갔거든요. 장에 그 학생과 그에서 또 그 모니터링 해가지고 또 그 교수님한테 지적을 하니까 교수님 어떤 생업이 달려 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근데 그분은 생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들고 이걸 뉴스 나가게 해주세요 했던 거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의원 교수 그 백서 사건 이후로 교수님들이 이제 손을 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방송을 냈던 겁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검열 대검군의 사전 언론 보도 검열을 갖다가 전남도청에 있는 검열단에 거기에서 그러지는 받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교수님한테 저희들이 결재를 맡고 또 그 내용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잘못 나갔다면은 바로 이제 학생과에서 그 정보요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생활관회가 거기에서 바로 교수님한테 또는 그 전임 선생님한테 오늘 방송 누가 취재했느냐 바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아마 디테일한 내용은 네.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말씀을 이렇게 나누셔도 될 것 같고요.